아줌마, 여기가 동네 구내식당인 줄 아나? 군대가 우스워? 못할 거면 나가! 최강철 소령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7시 아침 식사 시간이었죠. 수백 명의 장병들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는 가운데 배식대 앞에서 조용히 국을 퍼 담고 있던 이은숙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53세의 나이, 검정 고무장갑에 수수한 앞치마 차림의 그녀는 여느 군부대 식당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군무원이었어요. 말수도 적고 웃는 일도 거의 없는 그녀를 병사들은 그저 급양반 아줌마 정도로만 생각했죠. 한 지방 군단 소속 육군 사단. 이곳에서 새로 채용된 군무원 이은숙은 매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말도 없고 잘 웃지도 않는 그녀였어요. 병사들은 그녀를 그냥 아줌마로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김영민 병장만큼은 달랐습니다. 21살의 김영민은 조용하지만 강단이 있고 관찰력이 뛰어난 병사였어요. 그는 유독 이은숙에게 깍듯하게 대했고 은근히 신경을 써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간부들은 그녀를 무시했죠. 특히 급양 책임자인 최강철 소령은 유독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번엔 또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40세의 최 소령은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외모를 가진 그였지만 입가에는 늘 냉소적인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싸늘한 눈빛으로 이은숙을 내려다보는 그의 모습은 마치 자신을 군대 내 왕처럼 여기는 듯 했습니다. 미역국이 너무 짠데요. 병사들이 어떻게 이런 걸 먹습니까? 최소령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이고 냉혹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 쓰겠다고 매번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네요. 최소령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줄을 서 있던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숨을 죽였죠. 이런 광경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거든요. 매일 사소한 이유로 이은숙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이 최소령의 일상이었습니다. 반찬이 짜다고 국이 미지근하다고 트집을 잡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저 소령님, 그 정도면 됐지 않겠습니까? 김영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최소령은 차갑게 돌아봤습니다. 병장, 내가 언제부터 간부들 일에 끼어들었나? 급양반 관리는 내 소관이야. 하지만 입 다물어. 이런 식으로 나대다가는 너도 좋은 꼴 못 볼 거야. 최소령의 협박에 김영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은숙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다음 병사에게 국을 퍼주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정리하면서도 늘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마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습관을 보였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아무리 군무원이라지만 이 정도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으니 최소령은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오상필 중사가 비슷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죠. 36세의 오 중사는 최소령의 오른팔 같은 존재였습니다. 식자재 관리부터 장부 정리까지 급양반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그였어요. 소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실수를 하다니. 오 중사의 말에 몇몇 병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특히 김영민은 다른 병사들과 달리 이은숙에게 항상 깍듯했습니다.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윤숙은 배식이 끝난 후에도 말없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식기를 닦아내는 그녀의 모습은 담담했어요. 겉모습은 평범한 50대 중년 여성이었지만 가만히 보면 뭔가 달랐습니다. 허리가 꼿꼿하고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말이죠. 이모님 괜찮으세요? 김영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네요. 이윤숙의 대답은 여전히 짧고 담담했어요. 하지만 김영민은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조용하지만 내면은 단단해 보이는 그 무언가를 말이에요. 혹시 다른 곳에서 일해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다르신 것 같아서요. 김영민의 질문에 이윤숙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냥 오래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영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함은 남아 있었어요. 왜 이윤숙은 최소령의 모욕적인 언행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걸까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급양반 사무실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이번 달 식자재 납품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 중사가 서류를 들고 최소령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하면 돼. 장부야, 내가 알아서 정리하고 말이야. 최소령의 말에 오 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은밀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누군가가 모든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을. 이윤숙은 청소용품을 정리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급양반 부정 의혹을 고발했다가 강제 전출된 부하를 끝내 구하지 못한 아픈 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번만큼은 달라야 했습니다. 부하들의 고통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부대는 조용해졌습니다. 이윤숙은 홀로 식당에 남아 다음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김영민이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이모님,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내일 준비하는 거예요. 곧 끝날 겁니다. 그런데 혹시 최소령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나요? 그냥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 매일 저런 식으로 구시면 괜찮습니다. 젊은 분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윤숙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김영민은 느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를.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것을 말이죠. 이윤숙은 그날 밤에도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작은 수첩에 날짜와 시간,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정확히 적어 내려갔어요. 최소령의 모욕적인 언행들, 오중사와의 대화, 그리고 급양반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면서 부대 내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급양반 간부들이 식자재 납품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이야기였죠. 진짜입니까? 식자재 가격을 부풀려서 차액을 빼돌린단 말입니까? 박지훈 일병이 동기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살의 순수하고 착한 박지훈은 너무 약해 보여서 자주 희생양이 되곤 했어요. 쉿, 조용히 해. 들리면 어떡해. 선임병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병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김영민 병장은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관찰력이 뛰어난 그는 급양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지훈아, 너 혹시 이런 일을 어디서 들었어? 김영민이 박지훈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 물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납품업체 아저씨가 오 중사님한테 봉투를 건네는 걸 봤습니다. 박지훈의 말에 김영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해? 네. 그리고 장부도 이상합니다. 실제 납품량보다 훨씬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급양반에서 일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영민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일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지훈아, 이 일을 상부에 보고하는 게 어떨까? 정말입니까? 하지만 무섭습니다. 걸리면 어떡합니까? 박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영민은 용기를 냈어요. 괜찮아.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거야. 그날 밤 김영민과 박지훈은 조심스럽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 복사본을 몰래 만들고 납품 현장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오래 숨겨질 리 없었습니다. 오 중사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박지훈, 너 요즘 뭐하고 다니냐? 오 중사가 박지훈을 급양반 사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박지훈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그럼 이건 뭐야? 오 중사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박지훈이 몰래 복사한 장부 일부였어요. 이건 박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고 다녔구나. 뭘 노리는 거야? 오 중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저는 정말 입 다물어. 최소령님께 보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누가 시켰어? 오 중사의 협박에 박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소령이 직접 나섰어요. 박지훈, 내가 우리 급양반을 뒤흔들려고 하는 거야? 아닙니다, 소령님. 저는 그냥 이런 자료를 몰래 복사하는 게 그냥이야? 최소령은 박지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누가 시켰는지 말해. 혼자 이런 생각을 할 리가 없잖아. 정말 아무도 안 시켰습니다. 박지훈이 울먹이며 대답했지만 최소령은 믿지 않았어요. 그날 밤 박지훈은 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최소령이 직접 손을 쓴 것은 아니었지만 몇몇 선임들이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폭행을 가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박지훈은 온몸이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박지훈 일병 강원도 최전방 부대로 전출 명령이 떨어졌다. 인사명령을 듣는 순간 모든 병사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보복성 전출이었거든요. 김영민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이 박지훈을 부추긴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김영민이 짐을 싸는 박지훈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병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박지훈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괜한 일에 너를 끌어들인 것 같아서. 병장님, 우리가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박지훈의 말에 김영민은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박지훈은 부대를 떠났습니다. 고발을 시도했다가 결국 쫓겨나게 된 거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이은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도 이런 시기였습니다. 부정을 고발하려던 부하가 결국 강제 전출을 당했고 그녀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은 달라야 했습니다.
이은숙은 말없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박지훈이 당한 일들, 최소령과 오중사의 협박, 그리고 보복성 전출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수첩에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민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박지훈의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자신도 언제 같은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모님, 김영민이 이은숙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이런 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일이요? 지훈이가 당한 일 말이에요.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은숙은 김영민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울하죠. 하지만 때로는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기다린다고요? 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거든요. 이은숙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급양반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소령님, 이제 좀 조용해졌네요. 오 중사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박지훈 그 녀석이 문제였어. 이제 다른 애들도 함부로 나서지 못할 거야. 최소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조심해야겠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하는 일을 누가 알겠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녀의 수첩에는 또 하나의 기록이 추가되고 있었어요. 최소령과 오 중사의 대화 내용까지 말이죠.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은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20년 전의 복수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전출된 지 며칠 후 부대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누구도 급양반 일에 대해 함부로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의 일이 다른 이들에게 경고가 된 거죠. 요즘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냐? 한 병사가 동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 또 누가 들을지 몰라. 다른 병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어요. 이런 가운데 최소령의 행동은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부대의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특히 이은숙에 대한 모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줌마, 오늘 밥이 왜 이렇게 설익었어요? 최소령이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숙이 조용히 대답했지만 최소령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확인해 보겠다고? 매번 똑같은 말만 하고 실수는 계속 반복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인가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알고 계세요? 최소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식당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구나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지훈의 일 때문이었죠. 김영민 병장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자신도 박지훈처럼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모님이 너무 불쌍해. 한 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다른 병사가 체념하며 대답했어요. 이은숙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최소령의 모욕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20년 전의 아픈 기억도 함께 말이죠. 이번엔 다를 거야. 이은숙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급양반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오 중사가 식자재 장부를 조작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번 달 쌀 납품량은 2,000포대로 적어놓고 실제론 1,500포대만 들여오면 돼. 오 중사가 혼자 중얼거리며 장부에 거짓 숫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들킬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박지훈 같은 방해꾼도 제거했고 다른 병사들도 겁을 먹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복도에서는 누군가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윤숙이 청소를 하는 척하며 급양반 사무실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 중사의 모든 행동을 기억해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장부를 조작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숫자를 바꾸는지,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정확히 입력되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최소령과 오 중사가 은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 달 수익이 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 중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박지훈 그 녀석만 없었어도 진작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최소령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스럽게 해야겠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이제 우리를 방해할 놈은 없어. 두 사람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야? 최소령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청소하는 중입니다. 이윤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 아줌마구나. 빨리 끝내고 나가. 최소령은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대화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윤숙은 이미 필요한 정보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윤숙은 자신의 수첩에 또 다른 기록을 남겼어요. 오 중사의 장부 조작 현장, 최소령과의 은밀한 대화, 모든 것이 정확한 시간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김영민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윤숙이 평소보다 더 자주 급양반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님, 무엇을 찾고 계세요? 김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이윤숙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어요. 그녀가 단순히 청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혹시 뭔가 계획이 있으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김영민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뭔가 다르신 것 같아서. 김영민의 말에 이윤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박지훈 일병과 친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영민은 놀랐어요. 네. 같이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저예요. 그렇군요. 이윤숙의 표정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후회하세요? 아니요. 틀린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김영민의 답에 이윤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잃지 마세요. 언젠가 도움이 될 거예요. 무슨 뜻이세요? 하지만 이윤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청소를 계속할 뿐이었어요. 김영민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숙이 단순한 급양반 군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는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윤숙은 혼자 남아있는 급양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랜 경험으로 익힌 기술들이 있었거든요. 사무실 안에서 이윤숙은 조용히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오 중사가 숨겨둔 진짜 장부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모든 부정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윤숙은 조용히 그 장부를 복사했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손에 들어온 거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최소령이 저지를 결정적인 실수,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윤숙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지 며칠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최소령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메뉴가 뭐야? 최소령이 배식대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미역국과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 후라이입니다. 이윤숙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최소령은 식판을 들고 음식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몇 숟가락 먹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야? 미역국이 이렇게 짜도 되는 거야? 최소령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온 병사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염도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숙이 평소처럼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최소령은 이번에 더욱 화가 나 있었어요. 전날 밤 상부에서 급양반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다고? 매일 똑같은 말만 하면서 실수는 왜 계속 반복하는 거야? 식당에 있던 모든 장병들이 숨을 죽이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영민 병장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윤숙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최소령의 분위기가 평소보다 훨씬 험악했거든요. 아줌마,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최소령이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윤숙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최소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만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아세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알긴 아세요? 최소령의 말에 병사들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이윤숙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딴 걸 먹으라고 만든 거냐? 최소령이 갑자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최소령이 끓는 국이 담긴 식판을 들어 올린 거였습니다. 개밥이 낫겠다. 그리고 그 식판을 이윤숙의 머리 위로 부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이윤숙의 머리와 어깨를 적셨어요. 앞치마가 국물에 젖고 머리카락에서도 국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식당 전체가 정적에 빠졌어요. 수백 명의 병사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김영민 병장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동네 구내식당인 줄 아나? 최소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군대가 우스워? 못할 거면 나가. 이 말을 하는 최소령의 목소리에는 오만함과 잔인함이 가득했어요. 이윤숙은 국물에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표정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몇 초 후 이윤숙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에 젖은 앞치마를 조용히 벗어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떨어진 그릇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침착하고 차분했어요. 병사들은 그런 이윤숙을 보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왜 저렇게 차분할 수 있는 걸까요? 김영민은 몰래 수건을 가져와 이윤숙에게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이윤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수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최소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리는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 그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 식당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남은 병사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박지훈처럼 되고 싶어? 모든 병사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김영민은 이윤숙이 청소를 마치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뒷모습에서 뭔가 결의에 찬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이윤숙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급양반 주변을 더욱 자주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김영민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윤숙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녀 안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오늘 일 때문에 화나지 않으세요? 김영민의 질문에 이윤숙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김영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화요? 아니에요. 그냥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 뿐이에요. 때가 됐다고요? 네. 진실을 밝힐 때 말이에요. 이윤숙의 말에 김영민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이윤숙은 자신의 수첩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어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정확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최소령이 식판을 던진 시간, 그때 있었던 모든 병사들의 이름, 그리고 그가 한 말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20년간 기다려온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조용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까지 말이죠. 이윤숙의 눈빛이 과거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졌습니다. 육군 소장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최소령이 이윤숙에게 끓는 국을 던진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후 부대에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장병 집합 긴급 공지사항이 있다. 부대 방송이 울려 퍼지자 모든 병사들이 강당으로 모였어요. 대대장이 단상에 올라서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육군본부 감사단이 우리 부대를 방문합니다. 이 말에 모든 장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감사단 방문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감사 기간 중에는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급양 관련 업무는 더욱 신경 써서 해야 합니다. 대대장의 말이 끝나자 최소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갑작스러운 감사단 방문 소식에 당황한 거였습니다. 왜 갑자기 감사단이 온다는 거야? 최소령이 오중사에게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미리 공지도 없었는데. 오중사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동안 해온 일들이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집합이 끝난 후 최소령은 급양반 간부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내일부터 감사단이 온다고 했지? 모든 장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알겠습니다. 문제없이 정리하겠습니다. 오중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병사들에게도 단단히 얘기해. 함부로 입 놀리면 안 된다고. 최소령의 말에는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김영민 그놈 조심해. 박지훈하고 친했잖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복도에서는 이윤숙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작은 미소가 입가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최소령과 오중사는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거짓으로 작성된 부분들을 모두 수정하고 증거가 될 만한 서류들을 숨겼어요.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중사가 땀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절대 들키면 안 돼. 최소령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다른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육군본부 감사단이 도착했습니다. 민현우 대령을 비롯한 여러 명의 감사관들이 부대에 들어왔어요. 감사단을 환영합니다. 대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으로 사흘간 철저히 감사하겠습니다. 민 대령의 말에 모든 간부들이 긴장했어요. 특히 최소령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급양 관련 업무부터 점검하겠습니다. 감사단이 급양반으로 향하자 최소령이 앞장서서 안내했어요. 저희 급양반은 항상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령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감사관들이 장부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 중사가 미리 준비한 거짓 장부들이었어요. 일단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어 보이는군요. 감사관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최소령과 오 중사는 서로 안도의 눈빛을 교환했어요. 하지만 그때 민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급양 관련해서 말이죠. 이 말에 최소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제보요? 네.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보였습니다. 민 대령의 말에 최소령은 당황했어요. 누가 제보를 했을까요? 박지훈은 이미 전출됐고 다른 병사들도 겁을 먹은 상태였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까? 최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그리고 장부 조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민 대령의 말이 끝나자 최소령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오 중사도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최소령이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희는 항상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민 대령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다른 감사관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대령님, 여기 좀 보십시오. 감사관이 서류함 뒤쪽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 중사가 숨겨둔 진짜 장부였어요. 이건 뭡니까? 민 대령이 오 중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건 오 중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곳에서 장부를 찾아낸 걸까요? 분명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뒀는데 여기에 실제 납품량과 장부상의 기록이 다르게 적혀 있네요. 감사관이 장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최소령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들통난 거였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민 대령이 또 다른 서류들을 꺼내 들었어요. 그 안에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부정거래 내역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소령과 오 중사가 나눈 대화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최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군가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뒀더군요. 민 대령의 대답에 최소령은 절망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때 민 대령이 무전기를 꺼내 뭔가를 말했어요. 준비됐습니다. 이제 오시면 됩니다. 몇 분 후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복을 입은 한 명의 장군이 감사단과 함께 들어온 거였어요. 투스타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기립해서 격려했어요. 하지만 그 장군은 갑자기 군복 상의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난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바로 급양반 군무원 이윤숙이었습니다. 어떻게? 최소령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영민 병장을 비롯한 모든 병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그 조용한 아줌마가 육군 소장이었다니. 지금부터 육군본부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 대령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육군본부 감사단 소속 이은숙 소장님입니다. 민 대령의 소개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놀랐어요. 그동안 최소령에게 모욕당하던 그 사람이 바로 감사단 소장이었던 거였습니다. 이은숙 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 감사는 제 지시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이미 모든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소령은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어요. 이은숙 소장의 완벽한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은숙 소장의 정체가 밝혀진 순간 식당 안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경직된 자세로 서 있었고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특히 최소령은 다리에 힘이 빠져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끓는 국을 던졌던 상대가 바로 육군 소장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최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은숙 소장은 차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강철 소령? 이은숙 소장이 최소령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예. 지난 몇 개월간 당신이 한 일들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이은숙 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최소령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엇부터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민 대령이 준비해온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차액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고발하려던 박지훈 일병을 협박하여 강제 전출시킨 혐의도 있고요. 또 다른 감사관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최소령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하 군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과 폭행도 문제가 됩니다. 민 대령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특히 며칠 전 끓는 국을 던진 사건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말에 최소령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날의 일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김영민 병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그동안 품고 있던 의문들이 모두 해결되고 있었거든요. 이은숙이 왜 그렇게 차분했는지, 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는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오상필 중사, 이은숙 소장이 이번에는 오중사를 불렀어요. 오중사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조작한 장부들이 모두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납품업체와의 불법 거래 내역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민 대령이 오중사 앞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오중사는 그 서류를 보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숨겨뒀다고 생각했던 모든 증거들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오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은숙 소장이 작은 수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기록했습니다. 매일매일 정확한 시간과 함께 말이죠. 그 수첩에는 지난 몇 개월간의 모든 일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최소령의 모욕적인 언행들, 오중사의 장부 조작 장면, 그리고 박지훈에 대한 협박까지 모든 것이 정확한 날짜와 시간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그냥 무력한 급양반 아줌마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은숙 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이런 일들을 감시하고 처리해온 사람입니다.
최소령은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왜 이윤숙이 그렇게 차분했는지, 왜 모든 모욕을 견딜 수 있었는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거였습니다. 소장님, 그럼 처음부터 김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처음부터 이 부대의 급양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윤숙 소장의 대답에 모든 병사들이 놀랐어요. 그들이 그냥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특별 임무를 수행 중인 장군이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김영민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윤숙 소장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2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부하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이윤숙 소장의 목소리에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급양반 부정을 고발하려던 부하가 결국 강제 전출을 당했고 저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죠. 그 일이 제게는 평생의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윤숙 소장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녀가 왜 이런 위험한 위장 임무를 자청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어요. 박지훈 일병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면 안 됐거든요. 이윤숙 소장이 김영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용기 있는 병사들을 보호해야 했고요. 김영민은 감동했어요. 자신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 사람이 있었다니. 최소령은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상대가 바로 자신을 심판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니. 최소령. 이윤숙 소장이 다시 최소령을 불렀어요. 며칠 전 당신이 제게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최소령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자신이 한 말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이윤숙 소장이 최소령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군대가 우스우냐고 물으셨죠? 최소령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군대를 우습게 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윤숙 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부하들을 착취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군인의 모습인가요? 죄송합니다. 최소령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윤숙 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민 대령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최강철 소령과 오상필 중사는 즉시 구속되어 군법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연루된 모든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헌병들이 들어와 최소령과 오중사를 연행해 갔어요. 최소령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식당에 남은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으니까요. 이윤숙 소장은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지훈 일병도 곧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 말에 김영민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친구가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윤숙 소장의 20년간의 아픔도 이제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최소령과 오중사가 연행된 후 부대 전체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병사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윤숙 소장은 여전히 군복을 입고 모든 장병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급양반 아줌마가 아닌 진짜 모습으로 말이죠.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숙 소장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위장 신분으로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들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놀랐어요.
소장이 자신들에게 사과하다니. 아닙니다, 소장님. 김영민이 급히 말했습니다. 소장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진 거잖습니까?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윤숙 소장이 왜 그렇게 조용히 모든 것을 견뎌냈는지를. 하지만 제가 더 일찍 행동했다면 박지훈 일병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이윤숙 소장의 목소리에 아직도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민 대령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박지훈 일병이 부대로 복귀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일은 내일 오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김영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드디어 동료를 다시 볼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급양반 운영도 완전히 새롭게 시작될 예정입니다. 민 대령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윤숙 소장은 병사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준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특히 김영민 병장, 당신이 박지훈 일병을 도와 진실을 밝히려 했던 용기 말이에요. 김영민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용기가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윤숙 소장이 김영민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진정한 군인은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군인이에요. 자신이 한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숙 소장이 모든 병사들에게 약속했어요. 군대는 계급과 서열이 있지만 그것이 약자를 괴롭히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병사들은 이윤숙 소장의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진짜 군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산교육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이윤숙 소장은 홀로 식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자신이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김영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냥 감회가 새로울 뿐이에요. 이윤숙 소장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소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처음부터 저희를 도우려고 계획하신 겁니까? 김영민의 질문에 이윤숙 소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증거만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보면서, 특히 당신과 박지훈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윤숙 소장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20년 전 제가 지키지 못했던 부하들과 똑같았거든요.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영민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윤숙 소장이 왜 그렇게까지 자신들을 위해 힘써 주었는지를. 소장님 덕분에 저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용기가 스스로를 구원한 거예요. 이윤숙 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단지 도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이윤숙 소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사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이윤숙 소장은 뭉클했어요. 20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고생 많았어요. 이윤숙 소장이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다를 겁니다. 약속드릴게요. 그날 저녁 부대 전체에는 오랜만에 밝은 분위기가 흘렀어요. 병사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민 대령은 이윤숙 소장에게 보고했어요. 모든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 소령과 오 중사는 군법 재판에 회부되고요.
연루된 다른 인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숙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 대령이 물었습니다. 임무는 완료되었으니 복귀하시는 건가요? 이윤숙 소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며칠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박지훈 일병이 돌아오는 것도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민 대령은 이해했어요. 이윤숙 소장에게 이 병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날 밤 이윤숙 소장은 자신의 수첩을 마지막으로 펼쳤어요. 지난 몇 개월간의 모든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기록들은 역사가 될 거였어요. 정의가 승리한 기록으로 말이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이윤숙 소장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20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아픔이 드디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박지훈도 돌아올 거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거였어요. 진정한 승리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부대에는 특별한 설렘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일병이 드디어 돌아오는 날이었거든요. 김영민 병장은 일찍부터 부대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개월 만에 후임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뛰었습니다. 병장님,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지훈이 짐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김영민이 달려가서 후임을 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병장님,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그래. 정말 고생 많았지? 김영민이 박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된 거 맞습니까? 응, 모든 게 해결됐어.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어. 김영민이 신이 나서 박지훈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윤숙 아줌마가 사실은 육군 소장이었다는 것,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 박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 아줌마가 소장님이었단 말입니까? 응, 정말 놀랐어.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거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이윤숙 소장이 나타났어요. 아직 군복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며칠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박지훈 일병. 이윤숙 소장이 박지훈을 부르자 그는 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복귀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박지훈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격스러워서였죠. 고생 많았어요.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윤숙 소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소장님, 정말 저희를 위해서. 박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당신들이 보여준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윤숙 소장이 박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이윤숙 소장은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오늘 점심 메뉴는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소장이 직접 요리를 했다니. 사실 저도 젊을 때는 취사장교도 했었거든요. 이윤숙 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병사들은 감동했어요. 바쁜 일정 중에도 자신들을 위해 이런 정성을 쏟아주다니. 배식이 시작되자 모든 병사들이 줄을 섰어요. 이윤숙 소장이 직접 음식을 퍼주며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병사들의 대답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김영민과 박지훈도 함께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병장님, 정말 꿈 같습니다. 박지훈이 속삭였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나도 그래. 정말 신기한 일이야. 김영민도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드디어 두 사람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김영민 병장, 박지훈 일병. 이윤숙 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입니다. 아닙니다, 소장님. 김영민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윤숙 소장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퍼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을 받았어요.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었어요. 진짜 맛있다. 박지훈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역시 소장님이시네. 다른 병사들도 모두 만족스러워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화기애애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이윤숙 소장은 모든 장병들 앞에서 마지막 훈시를 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제게는 매우 소중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모든 병사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계급이나 권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윤숙 소장의 목소리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그 자부심을 잃지 마세요. 모든 장병들이 기립하여 박수를 쳤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박수였습니다. 김영민과 박지훈도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쳤어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윤숙 소장은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어요. 민 대령과 함께 육군본부로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김영민과 박지훈이 배웅하러 왔어요. 소장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박지훈이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으니까요. 이윤숙 소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잊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소장님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김영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소장님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윤숙 소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고 훌륭한 군인이 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윤숙 소장은 차에 올라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부대 식당이 보이는 방향을 말이죠. 지난 몇 개월간 자신이 서 있던 그 자리. 이제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운영될 거였어요. 이윤숙 소장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20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아픔이 완전히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김영민과 박지훈이 깊이 인사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윤숙 소장의 모습이 영원히 남을 거였습니다. 며칠 후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새로 부임한 급양 담당 간부는 병사들을 존중하며 대했고 모든 업무가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영민과 박지훈은 이제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병장님, 정말 다른 부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이 행복해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이윤숙 소장님 덕분이야. 김영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앞으로도 이윤숙 소장이 보여준 정신을 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군인이 되기로 말이죠. 그렇게 이윤숙 소장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부대에 남았어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로 말이죠.
아줌마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육군본부 투스타였다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회자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줌마 여기가 동네 구내식당인 줄 아나? 군대가 우스워? 라고 했던 최강철 소령의 마지막 모습도 함께 말이죠.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은숙 소장의 이야기가 증명해 보인 거였습니다.